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가 꼭 풀어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숙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이 5번째로 진행 중입니다. 올 초 많은 기대를 낳았던 4차 공모가 무산되면서 창원시와 창원 시민의 실망이 컸는데요. 지난 4차 공모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짚어보면서 이번 5차 공모 다시 한번 그 결과 예측해 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유진상 위원장, 마산 해양신도시 지역을 지역구로 한 전홍표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이 5번째 도전입니다. 4번째 공모 직전에 두 분이 나오셔서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하고 가셨는데 예측이 빗나갔어요. 지난 4차 공모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전에 희망적이라고 했던 건 이 개발이 청사진이 희망적이었다는 거고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예측한 게 좀 빗나가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느낌도 저는 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2010년도에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마창리 통합이 되면서 이거 매립한 규모가 너무 크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해서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고요. 네. 2014년도에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해양 신도시 매립지 전체가 상업용지였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됐으면 정말 난리가 났겠죠. 속된 말로.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관광문화 비즈니스 융합된 이제 상업용지만 하고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신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민간 공모를 한 겁니다. 네. 근데 4차례 다 실패를 했죠. 예. 이유는 1번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 크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결국 민간 사업자가 원하는 수익성을 담보해주지 못했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민간 업자한테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 창원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호텔, 관광, 숙박업, 그다음에 문화, 관광, 복합 시설을 필수적으로 끌고 오도록 이제 했거든요. 그 전에는 상업용지였을 때만 해도 그런 이제 개념이 없었다가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자가 조금 이렇게 탐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공모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4천억 원대 그 매립을 허가를 해주고 그런 비용을 발생을 시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불필요한 매립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1,300억 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1,300억이라는 돈이 눈에 확 보이는 큰 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또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형식으로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에 이제 선정되지 않은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창원시에서 최대한 공익을 위한 개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민간 자본이 어떤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SM타운이라든지 39사단 군부대 이전하고 유니시티 허가해 줬을 때 그다음에 스타필드 부지를 이렇게 덜컥 내줬을 때 마창대교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손쉽게 민간 개발업자 이윤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줘버렸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창원시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창대교에 저희가 내는 요금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중심도 잘 잡고 빨리 추진도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마산 해양신도시 의원님의 지역구신 만큼 4차 공모가 무산이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기대도 했고 이런데 4차 공모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린 것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유진상 교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산만 해양신도시는 뼈아픈 사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신앙을 만들겠다는 그 발자취가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신앙을 만들고 그 신앙을 들어오기 위한 준설토를 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졌던 준설토 투기장이 이 해양 신도시의 부지가 되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양 신도시가 지금 4차까지 공모가 안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 시민들이 누리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먼저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과정까지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네. 공공성이 담보가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라는 게 뭐 1, 2년 가는 도시가 아니고 100년의 미래를 내다볼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자의 수익성보다는 창원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100년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뼈아픈 아픔이지만은 네. 저는 창원시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내해야 할 아픔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을 서로 입장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5번째 사업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까지 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사업자를 찾아 나섰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게 허성무 시장의 의지가 돋보인 행보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직접 설명회를 이번에 주관을 했죠. 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선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한 거고. 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공모가 이제 지난 12월에 실시한 공모를 이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는데 원래 컨소시엄이 7개사였어요. 네. 작은 회사 7개까지 뭉칠 수 있었는데 10개사로 완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합종연행해서 파일을 키우는 그런 것들을 허락을 했고 네. 중도금 납부도 많이 낮춰서 인간 사업자 부담을 낮췄고요. 대신 용지 매입비 배점은 40점에서 100점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의미가 네. 이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데 상업용지로 계획하는 토지 경우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는 전체를 다 상업용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업용지 면적을 확 줄였거든요. 그 줄인 데서 그 상업용지조차도 만약에 상업용지로 하려면 친수형 스트리트몰하고 상업용지는 무조건 2, 3층 저층으로밖에 할 수 없게 굉장히 이게 커트라인을 높게 해놨어요. 함부로 네. 상업용지를 많이 쓸 수 없도록. 그리고 건축도 제로 에너지와 탑상형 건축 등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민간 사업자 유치가 32%.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주로 주거라든지 상업 이런 것들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걸 32%로 제한을 해놨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국책 사업을 유치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용도가 68%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이 확실히 공공성이 강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무산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주거 면적을 너무 많이 부영해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무산이 됐고 그 두 번째는 신용 등급이 좀 된 데가 낮았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업 기능이 너무 많아서 구도심의 상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로 무산이 됐었고요. 4차부터는 새로운 개발 방향을 창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문화, 관광, 복합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을 했고, 그걸 이제 창원 시정연구원에서 1년여에 걸쳐서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성과 민간 사업성 양자를 이제 골고루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4차부터 이제 공모를 했는데 4차에도 이제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 무산된 이유나 이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 상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지 그 부분을 창원시에서는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거고 네. 민간업자들은 상업시설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고 주거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조금 맞지가 않아서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민간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이 좀 달라졌는데 그 설명에 관련해서 형식적인 측면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 개발 사업에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경우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할 때 결정관계는 많은 사장님이 나가서 내가 이런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더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허승무 시장께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있는 서울에 가서 직접 해양신도시 세일즈를 했습니다. 네.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조성된 땅에 흰색 도화지와 같은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여기서 꿈을 펼쳐보시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허성무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세일즈를 했다는 이유는 네. 지난 4차 때의 4차까지 공모의 실패를 무릅쓰고 이번에는 해양신도시의 장점을 되살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허성무 시장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창원시장의 의지는 사업자 측에서 확실히 좀 느끼고 가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도 지난 공모보다 조건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느껴야 이번에 또 각축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5차 공모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원 민간 업체가 6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으나 네. 안심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에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을 1000%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뭐 이제 1000%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용적률은 1000%고 또 공동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6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제 그 전체를 보면 되게 좋은 당근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공모 지침서를 열어보면 네. 상업시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몰 형식의 2, 3층으로 할 수 없고 주거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그 손익분기를 따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다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결국은 해양 생태 도시를 민간 개발지구 모든 건축물을 사업자 의도대로 풀어주지 않겠다는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기존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상업의 용적률을 또는 주거 용적률을 많이 풀어줬느냐 하는 네. 오해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하기 앞서서 혹시 네. 6차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이번 지금 현재 창원시장이 있을 때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어요. 상업이라든지 이런 걸 왕창 네. 풀어주거나 이럴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허성무 시장이 있는 데 첫 발을 뜨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차수가 5차, 6차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초에 5차 사업자 선정 반대하는 시민단체 어떤 시위가 시청 앞에서 있었는데 그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권을 줘서 구도심을 위협한다. 맞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제가 조금 오랫동안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창동, 오동동 상권 상인들과도 친하고 해서 네.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이 시민단체가 이 창동, 오동동의 상인을 꼭 대표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네. 창원시와 상인들이 아직까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네. 그 해양 신도시에서 상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그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내놓은 것들을 보면 네. 일단 나라에서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거짓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개발 계획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별로 없더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얘기죠. 국책 사업이 빈 껍데기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이 차기 시장한테 이양을 해라. 이건 조금 좀 의아한데 아무튼 이런 주장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했고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 해양 신도시 전체가 상업지구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그 지자체에서는 32%만 민간 개발한테 주고 그 다음에 68%는 공공시설과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상업지역 용적률을 100%, 1000%로 풀어줬다. 이 부분은 제가 설계 지침서를 꼼꼼히 따져봤는데 네. 1000%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그 상인 단체한테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비 지원 나라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주로
예를 들면 서항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478억, 그 다음에 이제 오염 퇴적물 정화 보건 사업에 대해서 370억, 그 다음에 연안 정비 사업에 300억 해서 약 1,200억 원 정도가 지금 국비로 확정이 된 상태고, 네, 네. 추가로 이제 창원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생태박물관이라든지 공공성이 강화된 어떤 그 공적인 건물을 계속해서 국가와 딜을 하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르다기보다는 객관성이 조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과 조금 다르다면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해당 시민단체와 행정 또 의회에서 긴밀한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거나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해양 신도시의 갈등 구조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행정이 바라보는 게 딱 하나로 한 곳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네. 원도심과 우리 해양신도시가 조화로 이루어서 해양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마산 창원 진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다는 그 하나의 목적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서로 일을 못해서 이 하나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시의회와 행정은 시민사회 같이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해양신도시가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단체에서는 4차 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 창원시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고 창원시는 이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시 행정과 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지역민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의회와 행정은 조급하게 채워넣기보다는 이 창원의 10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윤상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번 해에 한다, 몇 차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시가 경제적인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수출 지역도 있었고 창원공단 아주 잘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지금 현재는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동력이 지금 창원시 한가운데 있는 바다 위에 있는 해양신도시 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지에 새로운 미래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서항 친수 공간과 우리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해양신도시는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해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된다고 하면 우리의 그런 욕구가 다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기보다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양 신도시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5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속도전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맞춘 그런 공간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마산의 애물단지에서 희망으로 변모하고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 또 한 번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꼭 사업자 선정이 돼서 창원시가 그려놓은 청사진이 현실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